안녕, 홍삼이야. 자, 나는 앉아서 똥 싼다. 얘를 가지고 영작을 앉아 치자. 나는 이 주어죠? 똥 싼다가 동사지? 근데 앉아서는 뭐냔 말이야. 얘도 액션이고 verb 아니야. 근데 문장에서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동사는 등위 접속사로 연결해주지 않는 이상 하나여야만 되기 때문에 본인이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동사가 있어서 몸을 변형해야 하는 애들이 있거든? 얘네를 준동사라 그래. 동사에 준한다라는 거야. 준동사엔 세 가지가 있는데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어.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부정사를 할 거예요. 자, 부정사는 엄밀히 따지면 종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 투부정사가 있고 원형 부정사가 있고 분리부정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 3대까지도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투부정사라는 건 뭐냐면 to 다음에 루트 즉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거고 원형 부정사라는 건 to를 생략하고 원형 부정 그 동사의 원형인 루트만 갖다 쓴다는 얘기야. 얘를 가지고 부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to 앞에 not이 들어가고 얘도 이 앞에 not이 들어가게 돼요. 자, 이 부정사의 역할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역할이 가장 많아.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해. 그럼 왜 부정사는 이름이 부정사일까? 뭘 부정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부정적인 뜻이기 때문에 부정사라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시제가 뭐건 아니면 주어의 인칭이 뭐건 간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이 형태가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어서 부정사야. 자, 일단 명사라는 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자, 주어로 쓰였을 때는 있는 이가 라고 해석을 할 거잖아. 근데 준동사는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될 거냐면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은 좋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음식을 먹다는 eat food지. 좋다라고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is good이거든. 분석해보면 여기 앞까지가 주어고 이게 동사가 있잖아. 그러므로 it이라는 애를 동사가 있기 때문에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주어 자리니까 명사 역할을 해서 to it으로 바꿔준다라는 거. 그럼 또 여기서 알아줘야 될 게 주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또 동명사 할 때도 배울 거지만 동명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수 취급을 해주게 돼요. 주어 자리가 이렇게 길 때는 우리는 뭘로 바꾸냐면 가짜 주어 it으로 바꾸잖아. 그래서 it is good to eat food가 돼. 그럼 얘를 뭐라 그런다고? 가짜 주어. 그럼 이 이하가 뭐가 되는 거야? 진주어가 돼. 자, 그 다음 또 보어라는 건 우리 형식에서 보어가 나오는 게 뭐뭐가 있다라고 배웠니? 이 형식하고 오 형식 있었지. 그럼 두 개 따져주면 되겠어. 이 형식일 때 주어 동사 보어 자리인데 여기서는 일단 이 법칙이 있어. 중요해. 주어가 무생물이고 동사가 비동사고 보어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라고 된다, 해석이 된다라고 한다면 명사적 용법의 보어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꿈은 요리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나의 꿈은 my dream이지. 이다가 is잖아. 자, 요리사가 되다라는 거는 become a cook이야. 자, 이게 주어, 이게 동사인데 나의 꿈은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생물이고요. 비동사가 왔고 해석을 해봤더니 요리사가 되는 것이다라고 됐다라고 한다면 명사의 보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하는 애로 바꿔줄 건데 부정사 아니면 동명사가 가능해. 그래서 to become a cook. 그 다음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였잖아. 일단 여기 쓰인 동사가 그 뭐냐 agree나 그다음 또 뭐 decide, 뭐 want, 뭐 learn, plan, 뭐 promise, 뭐 wish, 뭐 ask, tell 이런 애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 쓴다 그랬지. 나는 네가 공부하기를 원해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I want you to study가 돼요. 근데 탭스 시험에서 자주 나온 게 있는데 여기에 이 오형식에서는 hope은 포함이 되지 않아. hope은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안 써. 자, 그 다음 여기 쓰인 동사가 사역동사일 때 사역동사는 시키다라는 동사였고 우리 형식에서 다 다뤘지? 사역동사일 때 보호 자리에는 뭐가 왔었냐면 원형 부정사가 왔었어.
헷갈려 할 것 같으니까 얘도 이렇게 바꿔줄게. 원형부정사가 왔었어. 그럼 예문으로 뭐 너는 나를 웃게 만든다. You made me laugh가 돼. 자, 그 다음 목적어로 쓸 때는 어떻게 되느냐. 목적어는 일단 동사의 목적어로 쓸 때 동사의 목적어로 쓸 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하는 것을이라고 해석이 될 거거든.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다라는 건 뭐냐면 삼형식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요 자리에다가 투부정사를 쓴다라는 거고요. 여기 쓰이는 동사에는 뭐 want, 뭐 plan, decide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거는 우리가 6, 7, 8, 9강에서 다시 한번 짚을게요. 그래서 뭐 나는 춤을 추고 싶다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I want to dance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이 삼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때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거든. 이 녀석이 의문사 부정사 할지라고 해석을 해. 의문사에는 y 빼고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얘를 가지고 I don't know what to do 라고 쓰게 되면 나는 모르겠어. 무엇을 할지. 그럼 when to go. 언제 갈지. how to dance. 어떻게 춤을 출지. 같은 표현으로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주어,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느냐? I don't know what I should do가 돼요. 자, 그 다음 진목적으로 쓰일 때가 있거든. 오형식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라 그랬잖아. 요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 목적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아까 가주어처럼 짧게 빼주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뭐 I think to study English fun. 난 생각해 영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고.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자리란 말이야. 근데 목적어 자리가 너무 길고 오형식일 때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I think it fun.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사이에 is 같은 거 안 써요. 마무리 말이 된다라고 해도 만약에 is 같은 거 쓰게 되면 갑자기 삼형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야. To study English. 그럼 여기서 it을 뭐라 그러냐? 가 목적어. 얘를 뭐라 그러냐? 진 목적어가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다음은 오케이. 그 need하고 want 다음에는 to 부정사를 쓰는 게 맞거든? 근데 만약 이 뒤에 to, be, pp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만큼을 완전히 묶어다가 동사의 ing 꼴인 동명사, 즉 명사로 만들어줘. 그래서 간혹가다 want 나오면 need 다음에 ing 꼴이 나오게 되면 이게 과연 to be, pp형은 아니었던가? 라고 판단해 봐야 돼. 그래서 뭐 you need to be washed. 너 꼬질꼬질해. 너는 좀 씻김을 당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you need washing으로 바뀌어요. 자, 여기까지가 명사적 용법이야. 그 다음은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형용사라는 건 명사로 수식하는 애들이야. 형용사 하는 역할은 하나밖에 없어요. 명사, 수식. 수식이나 한종용법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명사 뒤에 위치해서 해석이 뭐뭐 할 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일단 볼까? 먹을 무언가 라고 쓰고 싶어. 자, 먹을이라는 애가 무언가 꾸며주지. 무언가라는 건 명사죠. 명사 꾸미는 건 형용사밖에 없다 그랬지. 근데 먹다라는 건 동사죠. 즉, 이 동사를 형용사처럼 준동사, 부정사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야. 근데 문장, 형용사적 역할을 할 거라면 명사를 부정사 앞에다가 써야 돼. 그래서 무언가는 something이고요. 먹을은 to이시 돼. 그럼 먹을 무언가가 돼. 근데 이거 해볼까? 먹을 뜨거운 무언가라는 hot이라는 형용사를 중간에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1, 2, 3번 중에 도대체 어디를 위치해야 되는가?
근데 명사가 만약에 thing이나 body나 one으로 끝나는 애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형용사는 얘네 뒤에 위치한다 그랬잖아. 즉 먹을 뜨거운 무언가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something 뒤에 hat이 들어가고 그 뒤에 to it이 돼요. 근데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게 뭐가 되냐면 a chair to sit, 뭐 a friend to play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해석을 해보자면 앉을 의자, 놀 친구야. 그치? 그런데 이 두 개는 틀렸어요. 자, 여기서 중에 봐봐. 무언가를 먹다. 말 되니? 말 되죠? 근데 봐. 의자를 앉다. 말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뒤에 전치사가 필요하게 돼. 그래서 의자 위에 앉지. on이라는 애를 갖고 와. 자, 친구를 놀다. 말 되니? 친구와 놀지.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갖고 오게 돼. 됐습니까? 그 다음 서술용법이라는 건 무엇이냐. 서술용법은 좀 깊게 들어가면 seem이나 appear이나 prove 뭐 이런 애들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얘네는 서술용법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일단 나중에 다시 다루고요. 그 서술용법에는 뭐가 있냐면 비투용법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 쓴다는 얘기야. 비투용법은 예의의 가운을 입습니다.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운명. 자, 예정이라는 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표현으로서 조동사에서 쓸 수 있는 게 will이고 뭐 will이랑 같은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게 be going to잖아. 근데 to 부정사를 이용해서도 이게 같은 표현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곧 외식하러 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I am to eat out 순을 쓰게 되면 이 자체가 will이라는 뜻과 같다는 얘기예요. 의무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야. 그럼 조동사의 같은 뜻이 뭐가 있냐면 must도 있고 have to도 있고 should도 있잖아. 근데 비투형법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내가 니들한테 숙제를 냈어. 너는 이거 뭐 금요일까지 나한테 내야 돼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you are to 뭐 hand in이 제출하다거든. hand in your homework 뭐 by Friday 이렇게 쓰게 되면 얘네가 must나 have to와 뜻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의도는 뭐뭐 할 작정이다 뭐 이런 표현인데 네가 만약 날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학원 오면 난 만날 수 있겠죠. 그러면 if you are to meet me, come. 가능은 뭐뭐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내가 여기서 갑자기 미친 척하고 소리를 지르면 옆집에서 들릴 수 있겠지. 그럼 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뭐 it is to be heard. 운명은 로미오와 줄리엣은 다시는 못 볼 운명이었다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Romeo and Juliet are never to meet again 이렇게 쓸 거야. 이게 5가지 용법인데 보통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얘가 제일 자주 나와. 근데 얘의 가운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면 구분하는 어구들이 있어. 이런 거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애가 나오게 되면 예정이고요. 이렇게 by 같은 기한이 나오게 되면 뭐뭐까지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의무고 if라는 애를 수반하게 되면 의도 뜻이고요. 그 다음 to be pp라는 수동태가 나오게 되면 가능이고 운명은 보통 이렇게 나쁜 말들이 들어갈 때 운명이라 그래. 자, 여기까지가 형용사절 용법인데 이거 좀 봐봐. My hobby is to read books. 얘네서 어떻게 되냐면 나의 취미는 책을 읽는 것이다 라고 나와. 근데 봐라.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 나왔잖아. 근데 얘는 주어고 동사고 보어고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면 같은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 나왔는데 왜 어떤 거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명사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할까?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형용사적 용법의 비투용법은 주로 주어가 생물입니다. 100%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생물이에요. 근데 명사적 용법에서의 보어는 주어가 무생물이고 그 뒤에 뭐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명사와 형용사는 이렇게 구분이 가능해. 그 다음 부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얘네는 위치가 어디 나오냐에 따라 용법을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동사 뒤에 위치할 땐 목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 얘네 해석이 어떻게 될 거냐면 뭐뭐 하기 위해. 내가 수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내 똥집을 탁 찌르고 도망가네? 그럼 나는 걔를 잡으러 뛰어가죠? 근데 그 친구는 살기 위해 도망친단 말이야. 그는 뛴다 살기 위해. He runs to survive. 자, 봐. 그는 뛴다. 끊었어. 말 되지? 그래서 얘가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건데 동사 뒤에 위치했죠? 해석을 해봤더니 살기 위해. 말 되지? 이럴 때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라 그래. 얘를 문장 앞으로 도치시키면 콤마 쓰고 he runs 쓰면 돼. to survive, he runs. 자, 여기서의 목적으로 쓰일 때 이 to는 so as to로도 변형이 가능하고 그 다음 in order to로도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결과로 쓰일 때 결과는 and라고 해석이 될 때가 있고 but라고 해석이 될 때가 있거든. I woke up to find myself famous. 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말 되지? 그 부사적 용법인데 내 자신이 유명한 걸 발견하기 위해 깨어났다. 그럼 내가 유명하지 않으면 잠에서 깨지도 많이? 아니지. 이때 어색할 때는 결과로 한번 봐줘야 된다는 얘기야. 보통 앞에 쓰인 동사가 wake up이나 grow up 같은 애들이 쓰이게 됐을 땐 이 to를 and처럼 넣고 해석을 하면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발견했다. 내 자신이 유명한 것을이 돼요. 그 다음 but으로 해석될 때가 뭐냐면 뭐 그녀가 슈퍼스타 K에 나가려고 열심히 노래를 불렀는데 결국은 떨어졌대. 그러면 she practiced hard only to fail. 아니면 never to make it. 그녀는 열심히 연습했다. 말 되죠? 근데 only to가 나오게 되면 그러나 결국 뭐뭐 하다. never to가 나오게 되면 그러나 결국 뭐뭐 하지 못하다 라고 해석을 해. 그녀는 열심히 연습했다. 그러나 결국 실패했다. 그러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가 돼요. 자, 그 다음 형용사 뒤에 위치하게 될 때 형용사 뒤에 위치할 때 어떤 책에서 보면 뭐 조건이니 원인이니 판단의 근거니 뭐 이렇게 여러 개 나누는 게 있거든. 근데 그냥 형용사 뒤에 위치해서 원인이 될 때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만나서 반갑다 영어를 어떻게 하니? Nice to meet you 하냐? 왜 나이스한 거니? 만났더니 나이스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형용사의 원인이 될 때를 부사적 용법의 원인이라 그래. 간혹가다 이제 뭐 조건에서 그런 게 나올 텐데 뭐 조건이라는 거 만약 뭐뭐 하면이라는 뜻이잖아. 뭐 I would be happy. 뭐 to see you. 너를 만나게 되면 나는 기쁠 거야. 이것도 어떤 문부책에서 조건이라 나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뭐 특징으로 would를 써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봐봐. 만났더니 해피한 거 아니야. 그냥 이러한 해피에 대한 원인이 될 때가 돼. 자, 그럼 정리 한번 하자. 명사적 용법으로 쓸 때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되고 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됐어. 형용사로 쓰게 될 때 명사 뒤에 위치해서 뭐뭐 할이라고 해석이 되거나 비투 용법이 있었죠. 그 다음 부사로 사용됐을 때는 세 가지가 있는데 목적, 결과, 원인이 있더라. 목적으로 될 때는 해석이 뭐뭐 하기 위해, 결과로 될 때는 해석이 and나 but, 원인으로 될 때는 뭐뭐 해서 아니면 뭐뭐 하다니가 있다더라. 부정사는 동사는 아니지만 준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잖아. 동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 동사를 하는 주체인 주인공이 있다라는 뜻이지. 근데 부정사는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주인공을 쓰고 싶을 때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얘를 뭐라 그러냐면 의미상의 주어라 그래요. 일단 의미상의 주어를 만드는 방법은 that을 생략할 거고 주어가 같으면
생략할 거고 다르면 만약 일반적이라면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쓸 것이고 사람의 성격이나 지능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of 플러스 목적격을 쓸 거야. 그 다음 만약 조동사가 나오게 되면 이 조동사도 생략할 거고요. 여기 쓰인 동사를 to 정사나 아니면 시제가 더 앞섰다라고 한다면 to have pp로 써주는 완료 부정사로 만들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예문 퍼레이드 갈게요. It is kind that he helped the man. 그가 그 남자를 도와줬었다니 참 kind하다. 자, 얘를 가지고 부정사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It is kind. 자, 법칙 봐. 대 생략된다 그랬지? 얘 사라지고. he가 it이랑 같지가 않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의미상의 주어로 바꿔줄 건데, 즉 부정사에서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 부분이란 얘기야. 바꿔줄 건데 여기 앞에 쓰인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이나 지능을 나타낼 때 for 플러스 목적격이 아니고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게 되거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느냐? of him이야. 그 다음 여기선 조동사가 없기 때문에 조동사 생략할 것도 없고 여기 쓰인 동사를 to 부정사로 바꿀 건데 자 여기 쓰인 건 현재 시제고 여기 쓰인 건 과거 시제로서 얘가 먼저 일어났고 이게 두 번째로 일어났지. 즉 주절의 시제보다 먼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to 부정사로 바꾸는 게 아니고 완료 부정사로 바꾸게 돼서 to have helped the man이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of him을 to have helped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를 하고 해석 자체도 주어처럼 해주면 돼. 봐. 착하다. 그가 도왔던 것은 그 남자를. 자, it was fantastic that she could dance. 그녀가 춤을 출 수 있었다라는 게 참 fantastic 했대. it was fantastic까지 그대로 올 거고. 자, 사라지지? she랑 it이랑 다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의미상의 주어로 바꿀 건데 여기 쓰인 fantastic이라는 말이 사람의 성격이나 지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이라고 생각해서 for her. 자, 조동사 사라지고요. 얘도 과거고 얘도 과거에서 시제가 일치됐었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것이냐? to dance. 그 다음 it is important that I should study. 중요하다 그들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그럼 it is important. 자, 사라지고 they를 뭘로 바꿀 것 같냐? important가 사람의 성격이냐 지능이니? 아니지? 그래서 for them. 만약에 여기에 will이라는 조동사가 나와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 시제와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조동사 사라지고 얘 어떻게 바뀌어? to study가 돼. 자, 이거는 이제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낼 텐데 의미상의 주어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I want to study. 여기 지금 to 부정사가 쓰였지만 앞에 의미상의 주어 안 썼지. 왜 그러냐면 문장의 주어와 주어가 같을 때. 그 다음 또 그 오형식에서 I want you to study. 이 지금 오형식에서 to 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안 쓰는 이유는 목적어가 이것의 주어가 될 때. 그 다음 또 막연한 일반인일 때 잘 안 써요. 뭐가 있느냐? It's good to get up early. 해석하게 되면 일찍 아침에 일어나는 건 좋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그게 꼭 굳이 너한테 좋다라는 건 아니고 그죠? 그 다음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 지금 내가 세 가지 예문을 줬는데 이 세 가지 예문은 전부 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었기 때문에 이거 역시 가주어, 진주어가 돼서 다 세 개가 다 명사전 용법이었어. 그치? 즉 명사전 용법에서의 의미상의 주어를 보게 됐는데 형용사전 용법과 부사전 용법에서 언제 쓰게 될지 하나씩 뭐 예문 들어줘 줄게요. 형용사전 용법에서는 뭐 Here is a new book for you to read. 여기 네가 읽을 새로운 책이 있다. 부사적 용법에서 하나 뭐 예를 들어주자면 The man stood for her to enter the room. 해석해보면 그 남자가 일어섰다. 그녀가 방에 들어오도록. 됐나요?
다음 부정사에서는 대부정사라는 게 나와. 이게 뭐냐면 이게 예문 주면은 더 쉬울 거야. Would you like to have this? 너 이거 가질래? 갖고 싶니? 라고 물었더니 Yes, I'd like to. 이런 표현 많이 들었지? 이 뒤에 뭐 나올 애들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면은 얘를 가지고 대부정사라고 그래요. 대신 써줬다는 뜻이야. 그 다음 부정사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암기하지 않으면 문법 자체를 풀 수 없는 애들. to 형부, to 부정사. 해석이 너무 형부해서 동사할 수 없다. 같은 표현으로 so 형부, that, 주어, can't, 동사 원형. 이 책은 너무 어려워서 내가 뭐 읽을 수가 없다 라고 먼저 표현하고 싶을 때 This book is so hard that I can't read it. 이런 문장이 있어. 얘를 가지고 부정사를 이용한 표현으로 바꾸시오라고 표현을 했을 때 This book is too hard 그 다음 to read it까지만 써주고 끝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장 주절의 주어랑 대절 이하에 넣는 목적어 같을 때는 이 목적어 여기다 써주면 절대 안 되고요. 생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형부 enough 투부정사 동사할 정도로 충분히 형부한. 그럼 얘 같은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so 형부 that 주어 can 동사 원형. 그래서 뭐 너희들은 이걸 이해하기에 충분히 똑똑해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You are 뭐 smart enough to understand it. 이 정도? 그 다음에 seem to.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형용사에서 나오는 그 형용사에서 나오는 서술용법 중 하나인데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게 되거든. 보통 이런 식이야. It seems that 뭐 he likes you. 이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잖아요. 진주어의 주어를 여기서 땡겨서 he. 그다음 이게 시제랑 그 주어의 수까지 봐서 seems. 그다음 얘랑 시제가 같지?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바꿀 거냐면 to like you. 하나 더 해볼까? 뭐 it seems that she liked him. 이렇게 됐을 때 진주의 주어 she 가지고 오고 얘 seem 현재 시제인데 3층 단수니까 seems 썼고 얘를 가지고 투부정사로 바꿀 건데 얘는 지금 현재고 얘는 먼저 일어난 과거기 때문에 완료 부정사 써서 to have liked 힘이 돼요.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be likely to 부정사. 그럼 이 해석이 동사 일법하다. 뭐 예문으로 주자면 뭐 she is likely to be likely to dance well. 몰라. 요 정도로 쓰일 수가 있어. 그 다음 원형 부정사로 쓰이는 표현이 있거든. 그게 뭐 시험 문제 자주 나온 게 뭐냐면 cannot, but 뭐 원형 부정사 요 사이에 뭐 help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러면 동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거든. 같은 표현으로 cannot help 동명사로 같은 표현으로 쓰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극장에 갔는데 너무 영화가 슬퍼서 울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는 I cannot help but cry 아니면 I cannot help crying이야. 그러면 이제 고등부까지 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야. I had no choice but to cry. 난 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표현이 돼요. 자, 지금까지 부정사의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과 의미상의 주어와 자주 쓰이는 표현까지 배웠어. 열심히 공부하렴.